왕자 빈센, 당신의 마음에 작은 휴식을 드려요.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빈센트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책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리고 어린 시절 한 번쯤은 만나봤을 그 책, 바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입니다. 모든 어른들은 처음에는 아이였다.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 이 문장을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마음 한편이 찡하게 아려오지 않으시나요? 어린 왕자는 단순히 동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진정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오늘은 이 작은 책이 담고 있는 큰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작가와 배경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조종사였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이 지금처럼 흔한 일이 아니던 시대에 우편 비행기를 몰고 사하라 사막 위를 날아다니던 모험가였죠. 어린 왕자를 만나는 조종사의 이야기는 바로 작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생텍쥐페리는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사막에서 며칠을 보내며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 경험, 그때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동안 놓치고 살아온 것들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어린 왕자 같은 철학적이고 시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사막에서의 만남, 이야기는 사막에서 시작됩니다. 조종사가 된 어른이 비행기 고장으로 사막에 불시착하게 되죠. 물도 부족하고 구조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나타난 작은 소년. 양 한 마리를 그려주세요. 얼마나 엉뚱한 요청인가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양 그림을 그려달라니. 하지만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어른인 조종사는 현실적인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어린 왕자는 여전히 상상력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을 그려달라고 말할 수 있었나요? 언제부터 그런 순수한 호기심보다는 현실적인 걱정이 더 중요해졌나요? 어린 왕자의 첫 등장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꿈과 상상력보다 현실의 무게를 더 크게 느끼게 되었을까요? 어린 왕자는 자신이 살던 작은 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별에는 바오밥 나무들이 있었어요. 작은 새싹일 때는 귀여워 보이지만 자라면 별 전체를 파괴해버리는 무서운 나무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오밥 나무 새싹들을 뽑아야 했죠. 이 바오밥 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는 부정적인 감정들, 게으름, 무관심, 미움 같은 것들 말이에요. 작을 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방치하면 우리의 마음 전체를 황폐하게 만드는 것들. 어린 왕자가 매일 바오밤 새싹을 뽑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우리 마음을 돌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린 왕자의 별에는 특별한 장미 한 송이가 있었습니다. 조금 까다롭고 자존심 강한 장미. 어린 왕자는 그 장미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 장미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지만 동시에 상처받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요. 어린 왕자는 결국 그 장미를 두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다른 별들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깨닫게 되죠. 자신의 장미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를. 6개 별의 어른들. 어린 왕자가 여행하며 만난 6별의 어른들은 각각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별의 왕. 아무도 없는 별에서 혼자 왕 노릇을 하는 사람. 권력에 대한 허상을 보여주죠. 두 번째 별의 허영쟁이. 다른 사람들의 찬사만을 갈구하며 사는 사람. 우리도 혹시 타인의 인정에만 매달려 살고 있지는 않나요? 세 번째 별의 술꾼. 마시는 이유를 묻자 부끄러워서 라고 답하고
왜 부끄러운지 묻자 맛있기 때문에 라고 답하는 악순환의 고리. 네 번째 별의 사업가. 끝없이 별들을 세며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 하지만 정작 그 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왜 소유해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다섯 번째 별의 가로등지기. 하루에 1440번 가로등을 켜고 끄는 일을 반복하는 사람. 의미 없는 반복에 갇힌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여섯 번째 별의 지리학자. 세상의 모든 것을 책으로만 알고 정작 자신이 사는 곳조차 직접 탐험하지 않는 사람. 이 어른들을 보며 어린 왕자는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우리는 어떤 어른이 되어 있을까요? 혹시 이 6명 중 누군가와 닮아 있지는 않을까요? 지구에서 만난 존재들. 지구에 도착한 어린 왕자가 처음 만난 건 뱀이었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는 뱀. 내가 건드리는 모든 것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말하는 뱀. 그리고 여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죠. 길들인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너희 장미가 소중한 건 내가 그 장미를 위해 쓴 시간 때문이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여우의 이 말들이 어린 왕자의 마음을 바꿉니다. 자신이 떠나온 별의 장미가 수천 송이의 다른 장미들과 다른 이유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장미를 위해 쓴 시간, 그 장미와 함께한 추억, 그 장미를 돌보며 느낀 감정들, 그것들이 그 장미를 특별하게 만든 거였어요. 길들인다는 것, 여우가 말한 이 개념은 단순히 동물을 훈련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길들여지기 전에 여우에게 어린 왕자는 수만 명의 다른 소년들과 똑같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왕자에게 여우는 수만 마리의 다른 여우들과 똑같았고요. 하지만 서로를 길들이고 나면 둘은 서로에게 세상에서 하나뿐인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 아닐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여우의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시나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그 사람이 올 시간을 생각하며 미리 설렌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돌아감의 의미. 어린 왕자는 결국 자신의 별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의 장미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그런데 몸은 너무 무거워서 가져갈 수 없다고 말해요. 뱀의 도움을 받아 몸을 벗고 영혼만 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장면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어린 왕자의 죽음을 암시하는 듯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봅니다. 어린 왕자는 정말 죽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속으로 돌아간 걸까요? 조종사는 그 후 6년이 지나도록 어린 왕자를 그리워합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볼 때마다 어린 왕자가 그중 어느 별에서 웃고 있을지 생각하면서요. 어쩌면 어린 왕자는 우리가 잃어버린 순수함, 우리가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들에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가치들은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되찾을 수 있는 것들이겠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어린 왕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소중한 것들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들입니다. 둘째, 관계의 소중함. 길들임을 통해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의 아름다움. 우리는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고 서로를 필요로 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셋째, 시간의 의미. 누군가를 위해 쓴 시간이 그 관계를 특별하게 만든다는 것. 바쁘다는 핑계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미루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넷째, 순수함을 잃지 말자는 것. 어른이 된다고 해서 호기심과 상상력을 잃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 어린 시절의 그 맑은 눈으로 세상에 바라보는 능력을 계속 간직하자는 거예요. 어린 왕자는 짧지만 깊은 책입니다. 한 번 읽고 끝낼 책이 아니라 인생의 여러 시기에 다시 펼쳐보며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책이에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속 어린 왕자는 안녕한가요? 혹시 어디 구석에 숨어서 나오지 못하고 있진 않은가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 별 어딘가에서 어린 왕자가 웃고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 웃음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